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리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 즉 제재라고 부르죠. 요새 제재가 뜰수록 수익이 커지는 소액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얘기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지역이 좋다고 해서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시기에 맞는 그 부동산 트렌드에 맞는 투자법을 찾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최근에 뜨고 있는 이 재건축 재개발은 특히나 이번에 선거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들어가시기도 하죠. 썩필 투자라고, 썩은 빌라 투자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투자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잘 진행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곧 구역도 지정되고 뭔가 진행이 잘 될 줄 알고 기대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뭐 정치의 향방이라던가 이런 규제의 향방이 바뀌게 되면은 그냥,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뭐 식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막 10년, 20년 거기에 투자금이 묶여서 거기에 만약에 몰빵하신 분들은 그 다음 투자는 할 수 없이 그냥 10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에 이제 돈이 묶여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이 뜰수록 사실 수익이 더 커지는 안전한 소액 투자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메리테라 멤버는 안전지대에서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니까 저는 쫄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안전적인 투자를 지향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벌으려고, 자산을 증가시키려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적어도 본인의 피 같은 투자금을 잃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지대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동산 투자 기초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멤버십으로 부동산 기초 강의를 올리게 됐고요. 업로드 영상 목록으로는 피 같은 내 가계약금 지키는 방법,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해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해지하거나 이제 파기할 때 내 돈을 날리지 않는 방법들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금매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뭐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을 계약할 때 생길 수 있는 변수, 상황,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현장, 그러니까 이론 중심이 아니고 완전 현장 중심이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내공을 담아서 녹여놓은 그런 강의를 한 강의당 보통 제가 20분 정도 내외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보통 막 20분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 그거를 10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분, 200분에서 300분 사이에 있는 영상을 보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지금 한 개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요새 상승장이어가지고 그냥 지역 좋다고 하는데 가서 투자했는데 내가 기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가계약금 하나만 안 날려도 몇 천만 원이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싼 물건 계약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꼭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지난 1년간 전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을 높은 순으로 제가 세워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의 유료 버전인데, 거기서 전국 단위로 1년 동안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순으로 세워본 거예요. 그랬을 때 1위가 대구고요. 2위가 경북, 포항, 북구, 충북, 충주시, 교안동이 3위, 부산 동구, 수정동이 4위네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봐보세요. 43년 차, 32년 차, 41년 차, 59년 차. 부산. 난리 났네요. 52년 차.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래되고 썩은 애들, 소형인 애들, 싼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240%, 238%, 200% 넘게 다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 3건은 모수가 작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43, 44, 48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애들이 소액 투자, 그리고 오래된 애들, 재건축, 재개발을, 그러니까 재건축이죠. 이거는 아파트니까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대책 발표 후,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대책이 발표된 거죠. 규제 지역이 111개 곳으로 늘어난 그 규제. 그래서 그거 발표 이후로 전국의 매매가 상승률은 어떤가를 제가 한번 다시 세워봤어요. 줄을. 1위가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태창파크,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천용아이빌. 그런데 얘네들도 32년 차, 17년 차. 4억 3,500, 2억 4,750. 근데 얘네들 지금 1위에 그 부산 수영구에 있는 이 태창파크가 보이세요? 무려 449%가 올랐다고 지금 나오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얘가, 이거 데이터 오류 아니야? 어떻게 이게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지금. 12월 1일부터 4월 1일이니까, 뭐, 끼껏해야 지금 4개월, 1, 2, 3, 4개월 동안 지금 거의 450%가 올랐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얘의 히스토리를 보려고 얘 시세 그래프 추이를 봤는데, 얘가 매매로는 몇 년 동안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1억대에 1억 5천 정도에 한 3, 4년 전에 한 번 거래되고, 한 16년도? 이때쯤에 한번 거래가 되고, 그 이후로 거래가 안 되고 전세만 거래가 됐던 애더라고요. 그랬다가 최근에 1억 5천대에서 4억 3,500으로 이제 거래가 되면서 얘가 450%가 뜬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거래가 안 됐던 애인데 최근에 그 투자 방향이 바뀌면서 거래가 된 애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상승률도 240%, 240%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잘 투자해서 만약에 잘 갔다라고 하고 잘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자산을 빨리빨리 점프시킬 수 있으셨겠죠. 그리고 지금 물론 얘가 나중에 출구 전략에서 잘 어떻게 수익을 세후 수익으로 잘 남겨가지고 잘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도 잘했다고 투자를 잘 해간다고 한다면 이제 자산을 좀 증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상승률 높은 순으로 세웠을 때 지금 부동산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공시지가 1억 이하라거나 이제 오래 썩은 애들, 그런 애들이 재건축을 기대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지금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오른 애들은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취득수의 중과 배제, 다주택자들, 공시지가 1억 이하, 재건축 기대에 되는 그런 썩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 4개월 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도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대세인 거죠. 지금 상승 높은 순으로 그냥 전국 단위로 세운 건데, 서울이랑 비싼 애들, 이런 애들 상승률 높은 애들 없죠. 워낙에 서울에 이런 애들은 또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가 또 높을 수가 없어요. 절대가가 낮은 애들이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가성비적으로 상승률이 높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재건축, 재개발 지금 투자가 상승률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투자든지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 투자를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다주택자들이 정말 오래된 애들, 썩은 애들을 중심으로 그냥 막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너도나도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따라 들어가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해도 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최근 대두되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정치의 향방에 따라 지금 이리저리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서울의 썩빌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입주권. 그리고 그것도 언제 샀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돈을 넣어서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사봤자 소용없는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향방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런 애들은 재건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썩었으니까 될 거야, 또는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따라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약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은 정치적인 부동산 규제 때문에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지만, 만약에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공시지가 1억 이하도 만약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메리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또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관심에서 또 멀어지게 되면 이제 출구 전략도 없고 정말 원치 않은데 10년, 20년 묶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걔 450% 상승, 걔네도 3, 4년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최근에 돼서, 그것도 한두 건, 세 건이었죠. 3건 된 다음에 지금 450%가 뛴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워낙 쫄보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투자는 저는 좀 권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람들 몰려가면 왠지 따라가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로 막 지금 450% 먹었다는데 따라가가지고 나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맞지만, 현재 부동산 투자 트렌드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리스크 높은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쫄보다 보니까 간이 콩알만 넣고, 그래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가지고 안전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전하고 보수적인 투자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최근에 이런 재건축 재개발 그 투자가 뜨면서 이걸 역이용해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얘기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나온 대로 준신축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준신축 투자를 주로 하는 투자자라고 말씀드리고, 저의 이제 그 주요 투자의 무기는 준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준신축 투자라는 건 뭐냐? 준신축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각 지역마다 연식이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연식이 5에서 10년 정도 된 애들을 준신축이라고 해요. 신축이라고 하면 5년 미만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준신축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준신축은 5년에서 10년 이상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다 준신축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정말 최근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축이 공급되지 않았어. 그러면 10년차 아파트가 신축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15년차, 20년차 아파트가 준신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주변에 신축이 없었을지라도 그 10년차 되는 애들이 완전 신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사실 준신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신축이 최근에 많았다 그러면 2, 3년차 애들만 신축인 거고, 만약에 5년 전후인 애들은 다 준신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누냐고 하면, 준신축 투자가 사람들이 신축은 대부분 공급이 최근에 입주를 하면서 공급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 사이가 커요. 근데 이제 준신축 투자는 그런 걸 넘어서서 이 전세가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투자한 그런 갭 투자 이런 성행했던 그런 애들 중에 대부분이 준신축이었어요. 그래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별로 없었기도 했고, 이제 안전한 투자를 찾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준신축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럼 준신축 투자가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수요들이 검증이 된 거죠. 신축을 넘어서 이제 준신축까지 가는 동안.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거죠.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적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신축 다음으로 선호도가 좋아요. 왜냐면 완전 썩은 애들, 오래된 애들은 막 누수되고 막 녹물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신축은 너무 비싸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워낙에 좋았던 데에서 신축이 들어오면 다들 좀 신축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비게 되는데 그 자리를 또 대기하는 수요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왜냐면 그 비싼 애들을 못 가는 애들은 또 그 차선책으로 워낙에 좋았던 애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신축 다음으로 이제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그 거주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준신축이 좋은 게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들어선 신축들은 이미 좋은 땅은 이제 기존에 들었던 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이제 재건축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준신축 애들은 들어온 지 좀 되거나 이제 재건축 된 애들이어서 대부분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준신축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거주 만족도가 좋고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실거주가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할 때 실수요자가 받쳐주는 지역이냐 아니냐, 실수요자가 있는 단지냐 아니냐를 꼭 따져보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준신축 투자가 좋은 거죠. 그래서 실거주 수요가 있어야지 출구 전략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에도.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가 막 몰려갔던 지역인데 다주택자가 쫙 빠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메리트가 없는 지역이나 단지가 되면 쫙 빠져버릴 수 있는데, 내가 털고 나올 때 투자자들이 없어서 내 물건을 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팔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실수요자가 받쳐준다고 하면 실수요자한테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졌다, 장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좀 가격을 낮춰서 이제 실수요자한테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발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출구 전략이 없어서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준신축 투자는 실수요자가 받쳐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5번째, 전세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거죠. 준신축 투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임대차 3법, 그리고 전세가 상승, 그리고 전세 매물의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죠. 잠김.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예전의 매매가가 지금 전세가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 3억에 사가지고 뭐 2억 5천에 전세를 마쳤다. 그러면 지금은 전세가가 3억이 되어 있고 매매가는 막 4억, 5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투자금을 차츰차츰 회수를 해서 나중에는 거의 이제 투자금이 다 들어오고 전세가가 매매가가 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피 투자라고 하죠. 투자금이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걸로 본인이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적어요. 투자금이 많이 묶여있을수록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금 회수를 가능하고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되죠. 그리고 6번째,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흔들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썩은 빌라라던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오래된 썩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매도나 이런 매매가 잘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준신축 투자라고 하면 수요가 흔들릴 위험이 없죠. 항상 그 거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지역에 좋은 단지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기 수요가 있고, 이제 수요가 정책적으로 규제가 심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실수요자만으로 좀 거래가 될 만한 위험이, 그런 게 받쳐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준신축 투자가 좋은 거고, 7번째, 이게 오늘의 메인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재가 뜨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뜨는데, 그래서 만약 진행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하고 싶어. 근데 못했어.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전세가나 월세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준신축 투자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들어가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거의 어마무시해요. 전세가는 거의 바닥이죠. 거의 이주할 때쯤 되면 거의 진짜 바닥이고, 매매가는 막 10억 가까이 되는
수도권 애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실투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투자금이 별로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준신축을 투자해 놓는다고 하면 그 인근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성행하고 있는 주변으로 준신축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이주 수요를 받으면서 또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재가 뜰수록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재가 뜰수록 준신축 투자가 좋은 이유, 그리고 제재가 뜰수록 수익이 좋은 안전한 소액 투자법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준신축 투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준신축 투자가 왜 안전한 투자인지 충분히 아셨죠? 제가 7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너무 길게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너무 지루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핵심만 딱딱딱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주식은 투자 좋은 거 알겠어. 그래, 안전한 투자인지 알겠어. 그래, 보수적인 투자인지 알겠어. 그치만 수익률이 좋아야지. 수익률 안 좋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몰빵을 해서라도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거나, 뭐, 썩비를 하거나, 1억 이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1억 이하에서도 준신축 투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준신축 30평대인데 무피인 애들도 있고 공시지가 1억 이하면서 좀 소형 아파트, 지방 소형 아파트이면서 준신축인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준신축 투자는 정말 어느 지방, 뭐 연식을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어떨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온 건 요새 이제 지방 얘기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수도권으로 올라와가지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동이죠. 평촌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나름 얘도 학군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에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인 학군을 끼고 있는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을 예로 들고 왔어요. 얘도 준공연원이 2002년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죠. 그럼 얘가 준신축이냐라고 했을 때 얘는 준신축이에요. 왜냐면 그 안양 동안구 내에서는 얘가 정말 거의 신축급에 속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인덕원이나 그 주변으로 더샵이라던가 이런 애들 들어갔어요. 근데 걔네들은 완전 신축이고 그 다음에 입주한 애들을 보면 얘네 이 귀인마을보다 더 썩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은 충분히 이 지역 내에서 준신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준신축 안에 이제 31평을 우리가 2017년에 매매 가격은 5억 9천, 그리고 전세 가격은 4억 8천에 투자를 했다고 쳤을 때 2020년 4월 경이 됐을 때 2020년 4월 경이면 어디예요?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됐을 때 이미 여기 갭은 벌어졌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2017년에 이거를 투자한다고 본 것도 여기가 갭이 가장 줄어들어 있을 시기예요. 제가 이 시기에 여기서 갭이 2천인에도 봤었어요. 그럴 만큼 여기가 갭이 좀 붙어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때 뭐 5억 9천, 4억 8천에 산다고 해도 지금 한 4년이 안 된 경우죠. 4년이 안 지나서 지금 전세 가격이 매매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투자금을 회수해서 리스크는 줄어들고 투자금이 다 회수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정말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오히려 전세 가격이 2020년 2월에는 최근에도 좀 상승률이 있어서 그리고 전세가도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죠. 전세 상승이 높았어서 이미 매매가를 이때 2020년에 매매가를 넘어섰는데 그 이후로 매매가보다 내가 산 매매가보다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준신축에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준신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장기간 가져가면서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그만큼 리스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신축 투자가 안전하고, 그리고 이 인근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그 위쪽으로 지금 평촌에서
평촌신도시죠. 평촌신도시에서 평남지역과 평북지역으로 나눠서도 투자를 하는데 그 평북지역 쪽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조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물론 비싼 쪽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이제 그쪽이 좋아지고 하면 얘네들도 좀 같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격이 이렇게 쫙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얘네들 가치가 또 그 지역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로 봤을 때 어때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제가 실투금 대비 얼마냐. 얘가 지금 실투금 대비했을 때 얘가 지금 1억이었잖아요. 거의 1억 정도로 2017년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2021년이면 4년 정도 지났을 때, 두 바퀴 돌린 거죠. 가격이 지금 10억이 되어 있어요. 6억에 사서, 지금 10억이 되면 4억 정도인데, 내가 실투금을 1억 넣어서 4년 만에 4억을 먹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전 수익률은 400%네요. 세전 수익률은 400%. 어떤가요? 나쁜가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뭐 2년으로 잘라도 한 20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런 애들은 단타로라 하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애들은 조금 오래 가져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투자금이 다 회수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애를 굳이 팔 필요가 있나요? 지금도 계속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수익률을 확인했을 때 400%로 많다라는 거를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